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145번입니다. 여기서 다 나온다. 200문제 철저히 분석하신다면 고득점 가능할 것입니다. 145번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1번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시 각 개업공개사 중 1명만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1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 다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부여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완료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해제 신고하고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분 확인을 하는데 한 번 더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번입니다. 주거용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작성 1의 서식이죠.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고요. 비선호시설도 도대주 교판 비선호시설 개업공개사가 확인 가능하고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쉬운지 여부도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 1번만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7번입니다. 147번 2억 원을 1억 원으로 내리고 1억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 상한액은 얼마인가 했는데 기준금리를 4%라고 했는데요.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그러면 1억에 기준금리 4% 더하기 2% 하니까 6%입니다. 1억에 6% 하면 얼마입니까? 1억에 6% 하면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 나누기 연 6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월 되겠죠. 나누기 12를 하면 월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한 거고요. 기준금리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몇 %라고 주게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자, 다음은 1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받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해봐야 되는데 기억, 갑은 부동산 거래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A를 신고하였고 A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과태료 금액의 20%죠.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갑이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했고요. 공소 제기됐고요. 벌금 얼마 받든지 상관없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을이 50만 원 받고요. 디귿, 을은 부동산 등의 거래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C를 신고하였고 C는 신고관청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되죠. 그래서 요거는 포상금 금액 없고요. 지급받지 못하고요. 리얼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D는 과태료 1억을 부과받았다. 그러면 과태료 1억에 20%면 2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가지고 갑과 을이 나누기 때문에 갑을 각각 500만 원씩 받네요. 그 다음에 미음의 을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얼마를 부과하든지 간에 이건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을이 50만 원 받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갑은 700만 원이고요. 을은 6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상은 포상금이 계산하는 게 3번 출제됐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계산하는 게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꼭 숙지를 하시고 좀 어렵죠. 이런 걸 안 달아보셨다면. 다음은 149번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라고 했는데요. 구두는 안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렇죠.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을 부과합니다.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5번이 지금 줄이 안 바뀌었네요.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건축법하고 장사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쓰고요.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1번이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1차 이행강제금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자, 15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요.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도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을 할 수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공매 입찰 대리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3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으로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민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지만 매수 신청들이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네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들이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